만나면 좋은 친구 MBC. 불과 망치로 무쇠를 다스려온 시간 100년. 대장장이의 담금질로 호비가 뚝딱 완성됩니다. 3대를 이어온 양조장은 건물도 그대로, 술 담그는 방식도 그대로 변함없는 맛을 지키고 있습니다. 1911년에 문을 연 순댓집까지 세월 속에 더욱 빛나는 논산의 100년 명가를 소개합니다. 여기는 볕이 좋은 곳, 충남 논산시 양촌면입니다. 막걸리 냄새 나는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가 논산에서 100년째 이어온 양조장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역사가 한 100여 년 되고요. 제가 3대째 지금 이어받아서 그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100년 된 양조장의 건물 또한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와. 우와. 요 건물은 1931년도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막걸리를 만드는 데 가장 적합한 구조로 목조 건물로 건축을 한 건물입니다. 아니, 1931년이면 선생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일 것 같은데. 그렇죠? 에이,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니에요, 선생님? 저 위에를 한번 봐보시죠. 건물을 지탱하는 솥가래의 상량문에 양조장 건립 연도가 적혀 있습니다. 연호가 이제 소화로 되어 있어서 소화 6년 신미 6월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의 역사는 아주 정확합니다. 건물이 지어지기 이전인 1923년부터 간의 주조를 했다고 하니까 100년의 시간이 흐른 셈인데요. 술 맛은 물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외국인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 합니다. 영국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체험을 했거든요. 잠깐만요, 선생님. 그 막걸리 매력에 도취되어 한국의 여성과 결혼했대요. 아, 그렇습니다. 한국의 여성과 결혼했다고 저희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양조장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귀한 보물이 있는데 바로 우물입니다. 지금은 물의 수위가 낮아져 잘 보이지 않지만 아직도 막걸리에 이 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맛은 사실은 물에 상당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연수는 물이 상당히 부드럽고 아, 논산이 또 쌀 좋고 물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쌀 또 좋은 물로 만드니까 예. 아우 진짜 맛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특히 양천은 더 청정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 술밥을 찌는데요. 기계로 곱게 분쇄해 식히면 맛있는 술의 원료가 됩니다. 맛이 아주 구수할 겁니다. 예. 선생님 뭔가 떡 같아요. 똑같지요. 떡에 예. 같은 콩고물 같아요, 예, 진짜. 예. 되게 담백하고 고소하고 예. 약간의 단맛도 있는데요. 예. 아니, 이게 막걸리의 재료라고요? 예, 이 막걸리 주 원료입니다. 분쇄한 술밥은 자루에 담아 발효실로 옮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직접 만든 누룩으로 발효시킨 밑술에 술밥을 넣고 섞어줍니다. 밑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밑술이 숙성이 다 됐을 때 물과 술밥을 다시 넣어서 발효를 시킵니다. 온도 같은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되고 시간 체크도 해야 되고 그래서 밑술이 잘 돼야 막걸리 맛이 좋게 되는 거예요. 밑술에서 보글보글 기포가 올라오면 술이 알맞게 익고 있다는 건데요. 마치 탄산수 같은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예. 약간 수도꼭지에 물 약하게 틀어놓은 그런 소리 같아요. 예, 향도 좀 맡아보세요. 와, 이거 취하겠는데? 오, 선생님, 근데 약간 새콤한 좀 달콤한 과일 향이 나요. 아, 과일 향이 나야 정상적으로 술이 그만큼 발효가 잘 됐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발효가 잘 됐다고 하시니까 이거 한 국잔, 한 주전자 탁 떠서 마시고 싶네요. 종류에 따라 5일에서 15일까지 걸리는 이곳의 막걸리, 그 맛을 확인해 봅니다. 엄청 깔끔해요. 한 모금 입에 머금었을 때 혀에 톡톡 쏘는 그 청량함이 조금 있으면서도 그 단맛이 인공적이지 않고요.
굉장히 적당한 단맛살이야. 네. 목 넘김이 엄청 부드러워요. 진짜 100년을 이어올 만한 그 이유가 있네요. 아, 그러셔요? 너무 맛있는데요? 오래된 술 항아리며 예전에 쓰이던 도구들이 그대로 남아 살아있는 박물관과도 같은 공간. 우리 술의 명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그 옛날에는 이제 연세 드시고 한 분들이 농주로 이렇게 사용을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젊은 층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고맙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4대, 5대까지 가겠죠, 양조장이? 당연히 가야죠. 우리 지역, 우리 대한민국의 자산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4대, 5대, 6대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도 4대, 5대, 6대 거듭되는 동안 막걸리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엔 문을 연 지 100년이 넘었다는 연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정감 가는 물건들이 눈길을 끌고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데요. 한참 시장 구경을 하다 보니 어디선가 특별한 소리가 들립니다. 요즘 좀처럼 보기 힘든 대장간이 시장 한 곳에 있었습니다. 진짜 대장간이네. 화로에서 나온 쇳덩이는 장인의 야무진 손길을 거치며 온갖 종류의 농기구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우와, 아니, 오, 이런 새 두들기는 소리 듣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저 어떻게 보면 신선하죠? 이곳은 중국산의 공세 속에서도 뚝심 있게 3대를 이어온 대장간입니다. 지금 현재 110년째고요. 할아버지, 아버지, 저희가 3대. 3대에 걸친 비법 그대로 만들어진 농기구들. 그중에서도 유성배 씨가 가장 애착을 갖는 농기구는 따로 있습니다. 금붕어. 여기 불에 13번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게 손이 제일 많이 가요. 유성배 씨 아버지가 오랜 연구 끝에 개발한 호미는 단단하고 품질이 좋아 손님들로부터 인정받은 명품이라고 합니다. 이걸 혼자 모양도 어떻게 재단도 한번 해보고 때려보기도 해서 결국은 이 모양이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아버님의 오랜 고민과 또 그 작업 끝에 탄생한 홈인 거네요? 그렇죠. 저희 대장간만 있는 거고요. 다른 전국 어디를 가셔도 이 제품은 없어요. 이곳의 농기구를 한 번 써본 사람들은 꼭 다시 찾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게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죠. 놀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야지 앞으로 여기 와서 사야 되겠다. 쇠는 막 두들려야지 이게 당금질 되면서 강해지거든. 오래 쓰고. 뜨거운 화로와 단단한 모루를 오가며 오늘도 쇠를 두드리는 유성배 씨. 매 순간 하나의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는데요. 최근엔 조카가 대를 이어받겠다고 해서 더욱 힘이 난다고 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 내 손에 망치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행복한 건 저희 4대가 이걸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지금 4대까지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저도 저희 엄마 그리고 저 그리고 제 자식들까지 이렇게 다 같이 와가지고 3대가 호미도 사고 낫도 사고 또 칼도 사고 그래야겠어요. 그때까지 쭉 지켜주셔야 돼요, 대장간. 아직도 50년은 더 해야 됩니다. 이번엔 논산의 100년 맛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 집이 또 100년이 된 순대집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 100년이 뭐예요? 훌쩍 넘었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은 주인공은 바로 피순대입니다. 1911년부터 지금 사장님의 할머니가 문을 열었고 4대째 그 맛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평소에 먹던 순대랑 좀 달라요. 당면도 없고요. 많이 다르죠? 겉에 창은 순대 창이고 돼지 피로 만든 게 이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고유의 순대예요. 뭐야? 부드럽고 촉촉한데 파가 대파가 쏙쏙쏙쏙 박혀 있거든요. 이 파의 그 은은한 향도 싹 퍼지면서 감탄사가 계속 나와요. 와. 이 오리지널 창에다 오리지널 피만 넣어가지고 하는 데는 그 연산이 좀 많이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난 메뉴 또 한 가지.
빠지는 순대국밥인데요. 밥에 피순대 올려주고 고기와 뽀얀 육수까지 부어준 다음 팔팔 끓이면 순대국밥이 완성됩니다. 와, 너무 좋다. 와, 이건 진짜 보약 한 그릇 같아요. 이 육수가 목에 넘어갈 때도 꿀떡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진짜 오랫동안 끓이셔서 그런지 약간 부드러우면서 살짝 걸쭉하게 넘어가요. 육수 맛이 맛있죠? 너무 진해요. 진짜 깊어요. 24시간 내내 쉼없이 돼지뼈를 우려내 육수를 끓이니 맛이 진할 수밖에 없고요. 순대국밥을 맛있게 먹는 또 하나의 꿀팁, 바로 양념장입니다. 저희 집은 이제 이 파하고 고춧가루하고 해서 만드는 양념이에요. 이것만의 비법 양념장을 국물에 넣어 저어준 다음 한 입 크게 맛을 봅니다. 이 은은하게 퍼지는 그 양념장의 맛이랑 같이 들어오니까요. 입안에 그 가득 퍼지는 고소함과 담백함이 와, 진짜 이 집만의 매력인 것 같아요. 뭐 이 집만 매력이 아니고 그 하여튼 뭐 이 맛있다고 집만의 해요. 매력이죠. 손님들이 맛있다고 그래.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정성을 담아온 한국인의 소울푸드 국밥. 오랜 명성만큼이나 힘이 나고 든든한 한 그릇의 보약입니다. 오늘 논산에서 이 100여 년 된 오랜 전통을 지키는 곳을 들러봤는데 저는 오늘 전통적인 거를 맛보고 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선생님, 네. 이 전통 오래오래 이어가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객을 위해서 하여튼 이 맛 잊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전통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장인 정신으로 가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이들은 지금의 논산을 만든 역사이자 논산의 미래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들이 피워낼 또 다른 100년의 꿈도 응원합니다. 감독님, 오늘 복숭아 수확하러 가요? 아니에요. 그럼 뭐 하러 가요? 오늘 채소를 키우는 물고기 만나러 가요. 채소를 키우는 물고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 있으면 제가 인어공주게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식량을 생산 공급하는 일, 농업입니다. 지구적으로 닥쳐오는 식량 위기, 자원 위기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주소를 알아보는 시간. 물고기에서 발생한 유기물을 분해해서 채소한테 돌려주고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친환경 농법이 있다는데요. 충북 충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신나는 농부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수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충북 충주. 채소를 키우는 물고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왔는데요. 아니, 원숭이가 채소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가 채소를 키운다고? 이게 말이 되나요? 된다고요? 되는지 안 되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러 가시죠. 귀농 귀촌하기 좋은 고장, 대한민국 중심 고을 충북 충주로 가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살다 별 이상한 소리는 다 들어봤는데 채소 키우는 물고기가 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맞나요? 네, 제가 물고기를 이용해서 채소를 키우고 있는 농장주 박병수입니다. 물고기를 이용해 채소를 재배한다? 신개념 농법으로 다양한 채소를 재배하는 박병수 농부를 소개합니다. 채소를 재배하는 물고기라니 정말 궁금한데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 박병수 농부의 시설하우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쌈 채소들이 이렇게 가득해요? 네, 여기 시설이 6동이 있는데요. 뭐 로메인도 있고 버터헤드도 있고 뭐 이런 해서 6종류 정도가 지금 이 농장에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어휴, 딱 봐도 싱싱해 보이는데 제가 한 입 먹어봐도 될까요? 드시겠어요? 네, 바로 뜯어서 주시겠어요? 네, 하나 따드리겠습니다.
로메인 상추를 따서 입속에 넣어봅니다. 보통 상추와는 다른 건가요? 씹으면 씹을수록 물기가 막 나 있는 것 같아요. 물이 막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연한데요? 근데 이게 진짜로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물고기가 채소를 키우고 물고기 키우는 곳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기 있습니다. 대박! 저는 건설 관련된 그 엔지니어입니다. 같이 하는 저희 동료도 마찬가지로 건설 기술자고 건설 기술에 종사를 하면서 농업의 귀향을 꿈꾸고 있다가 이 농업을 접하게 돼서 같이 뜻을 합쳐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박병수 농부와 송인섭 농부는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는데요. 물고기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 신개념 농법이라네요. 아니 농부님 정말 여기에 물고기가 있네요. 어떻게 물고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쌈채소 농사 지으려고 있죠. 아니 물고기가 우렁이 각시도 아니고 밤에 몰래 나와서 채소를 재배하나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죠. 직접이요? 네. 물고기한테 물어봐요? 네. 어이 물고기야! 물고기야 너희는 어떻게 채소를 재배하니? 그 배설물들을 식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역으로 전달이 되어서 식물 뿌리를 통해 이 흡수하게 되면 이 물이 다시 정화가 되면서 깨끗해집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물고기 양식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순환하는 방식으로 식물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어라 물고기들아. 아쿠아포닉스는 물고기 양식을 의미하는 아쿠아컬처와 수경 재배를 의미하는 하이드로포닉스의 합성어인데요. 물고기를 활용해 식물을 재배하는 친환경 농법이랍니다. 수진 리포터, 오늘은 물고기가 키운 쌈채소 수확에 나서봅니다. 농부님 제가 또 수확을 잘 해봤으니까 이것도 좀 따볼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따면 되죠? 그렇게 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따요? 송이째 뽑아야 합니다. 송이채 뽑아요? 그렇습니다. 토경 재배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이렇게 뿌리채 쌈채소를 수확하는데요. 잎을 따로 떼지 않고 통으로 수확한 후 뿌리만 제거해주면 끝! 참 쉽죠잉! 순식간에 한 박스 가득 수확을 할 수 있답니다. 환경에 대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농업의 하나이면서 또 농약이나 비료를 주지 않는 친환경 농법이기 때문에 그걸 섭취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식품이다. 무엇보다 질산염의 농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가급적이면 줄여야 되는 성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이 실현이 돼 있는 농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농부님 저 이만큼 수확했어요. 저 잘했죠? 우와, 승희 씨 일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통으로 따니까 너무 쉽고 재밌는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수확하는 거 해봤으니까 심는 것도 한번 해보셔야죠. 이번에는 핀셋을 이용해 채소 씨를 심어봅니다. 코팅된 작은 씨앗을 정성스럽게 스펀지 안에 넣어주고 발화실에 놓아주면 끝! 잘 자라라 씨앗들아 앞들과 뒷동산에 물고기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것들이 곧 시설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그 배관 설비나 또 온도 관리를 위한 시스템들 비용적으로는 일반적인 재배보다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쿠아포닉스 농법은 아직 보완해야 할 단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 물을 아낄 수 있으며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법이라는 점에서 장점이 더 큰 농법이랍니다. 물론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친환경 채소를 얻을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어머, 수진 씨, 쌈 너무 크게 싼 거 아닌가요? 농부님, 제가 쌈을 엄청 두껍게 쳤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쌈 자체가 연해서 금방 씹히고 아삭아삭하네요 또. 네. 쑥 넘어가요.
또 이 여기서 나오는 쌈은 또 농약 그런 것도 전혀 주질 않고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연하고 아삭거려서 맛있어서 씁니다. 이 농법의 우수성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급이 많이 돼서 이 농업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꼭 하고 싶고요.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수익 창출을 통해서 또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신나는 농부는 충북 충주에서 아쿠아포닉스 농법으로 채소를 재배하는 박병수, 송인섭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물고기가 키우는 맛있는 쌈채소! 물고기 농부를 아시나요? 물고기 배설물로 식물에 영양분을 주고 식물은 다시 물을 정화시키며 물고기와 식물을 함께 키웁니다.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일손도 나는 아쿠아포닉스 농법. 내일의 농업을 만들어갑니다. 경북 문경은 도자기의 고장 가운데 한 곳입니다. 특히 찻사발이 유명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망댕이 가마입니다. 망댕이는 문경말로 장단지 모양의 흙덩어리. 이걸 아치 모양으로 쌓고 여러 개의 반구가 하나로 이어지도록 만든 흙가마가 망댕이 가마인데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옛 원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경북 문경입니다. 태어나서 여기서 26살 때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고 여기서 도자기를 처음 배웠고 어린 시절부터 우리가 늘 이 마당이 그 놀던 놀이터였거든요. 그리고 뭐 여기서 흑장난도 하고 아버지, 할아버지 그 작업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저도 어릴 때 그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실 여기 오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도공의 사명감으로 전통을 지켜온 이들 덕분에 조선 후기 망댕이 가마는 도자기 공업 연구의 중요한 유적이 됐습니다. 이제는 경북 민속문화재에서 국가민속문화재로 가치를 인정받게 된 망댕이 가마. 그 역사를 따라가 봅니다. 망댕이 가마의 시작은 조선 백자를 만드는 한 도의 명문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도예 집안, 이곳은 문경 지역의 뿌리 깊은 도자 문화를 지켜온 곳인데요. 종손이면서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영식 사기장은 현존하는 최고령 망댕이 가마의 소장자입니다. 옛날에는 오직 이 발물레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제 도자기를 처음 배울 때도 저희들 집에는 전기물레가 없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릇들은 지금도 발물레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루기 어려운 발물레, 그리고 집안의 상징인 나비 문양. 두 가지만큼은 김영식 사기장이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인데요. 모두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온 전통입니다. 편리함과 변화에 타협하지 않는 게 김영식 사기장이 전통을 지키는 방식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로 망댕이 가마입니다. 선대 도예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김영식 사기장도 망댕이 가마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땀내나고 거친 작업 끝에 매끈한 도자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백색, 다랑어리의 백색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저도 모르게 어떤 그 감정이라든가 북받침, 나만의 그 자부심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건 아마 좀 느낄 때가 없잖아 있긴 있죠. 근데 또 실패가 많았을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숙련된 기술을 가진 도공도 흙과 불의 합작 앞에선 고개를 숙이고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어느 하나 같지 않은 게 전통 도자기. 붉은색과 순백색을 정하는 것도 순전히 망댕이 가마의 뜻입니다. 그리고 관음리에 이제 그 1863년에 가마가 처음 만들어진 겁니다. 2006년도에 이제 경상북도 민속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다가 현재 지금은 국가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 예고 중에 있는 겁니다. 반가운 소식 뒤에는 김영식 사기장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가마가 제가 1999년
10월 달에 마지막 불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용을 해도 되는 가마입니다. 하지만은 계속 사용을 하게 되면은 옛날 이 원형이 사라져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가마가 원형이 사라지면은 지금 만드는 가마가 똑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99년도 10월 달만 불을 떼고 그 후로는 그 가마를 사용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의 사명은 선대 도예가들이 어렵게 지켜낸 전통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1대 김취정을 필두로 6대 김교수, 7대 김천만, 그리고 8대 김영식까지 누구나 문경 도자기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집안의 가보들을 내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은 우리 문경 도자기 역사, 조선조 역사, 또 이 관음 지역에 옛날부터 내려오던 가마 주변 수수품들, 그리고 우리 선조들 유품들을 한 곳에 모아둔 우리 집안의 박물관입니다. 여기는 이제 할아버지가 손수 만드신 작품들, 얘는 아버지가 만드신 거, 이런 식으로 시대 순으로 쭉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죠. 도자기는 불 앞에 더 견고해지지만 망댕이 가마 앞에서 사기장은 초심으로 돌아갑니다.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불은 뗐지만은 이건 불 속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도공들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 떼고 나서 가마 열 때는 항상 긴장이 되고 또 어떻게 잘 나왔나, 이 사실 궁금한 건 사실이죠. 김영식 사기장은 앞으로도 묵묵히 옛 가마터를 지킬 겁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작업하는 모습들을 봐왔고 봐왔던 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인근에 다시 가마를 이어서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있습니다만은 가끔씩 여기 올라오죠. 하면 저도 어릴 때 추억들이 많은 곳이라서 사실 여기 오면은 옛날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한참 동안 여기 있다 내려가고 그러죠. 이곳에서 망댕이 가마를 함께 집히던 그때가 자주 그립다는 김영식 사기장. 누군가는 도예를 손기술이라 치부해도 그에게는 혼자만의 예술이 아닌 선대 어른들의 혼이 담긴 일입니다. 그런 그가 앞으로 바라는 건 뭘까요? 좋은 작품도 중요하지만은 옛날 거를 그대로 우리 후대에 물려주는 게 그의 제 임무가 아닌가 싶어요. 백자 명문가의 자부심이 전통을 지켜냈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망댕이 가마와 전통 도자기는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 듣기만 해도 절로 흥이 샘솟는 마성의 음악 요들. 웃음 전도사 요들 총각, 아니 요들 행님이 대구에 떴다? 잠망진 춤사위와 심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미친 성대 소유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반전 매력까지 본캐와 부캐를 넘나드는 요들 행님의 이중생활 지금 공개합니다. 글로벌 국제감독가 요들의 달인 요들 행님의 작업 공간이라는 이곳. 그런데 요들은 고사하고 뭔가 진지한 강의가 한창인데 보다 동기부여가 되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교에서 커피를 가르치고 있는 겸임 교수이고요. 글로벌 커피 국제 바리스타 감독관이면서 또 국제 바리스타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국내 바리스타 및 국제 바리스타 대회 심사위원으로 역임도 하고 있습니다.
자, 적심 흥부자 모먼트를 감춘 진지하고 진중한 이 모습이 바로 요들행님의 본캐. 60g 추출을 하겠습니다. 60g 추출하는데 바리스타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그야말로 전문가들의 전문가인데 다크로 갔을 때는 그렇다면 제자들은 선생님의 이면을 알고 있을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 듣기 전에는 요들로 유명하신 분인지 몰랐었거든요. 이제 그 이후로 보게 돼가지고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요들송 나오는 거 너무 잘하셔갖고 제가 팬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자들 앞에서 슬쩍 오픈해 보이는 부캐의 모습. 이거 보셨군요 또. 이거 제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요들 시간에 한데 커피 시간인데. 너무 잘하시는데요. 한번 해주세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좀 하시는데. 어려운데요? 예, 한 30년 하시면 되겠어요. 예, 한번 해보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보기에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그냥 하는 줄 알았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혀가 꼬여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살짝 꼬이신 것 같습니다. 술을 마셨나? 지금 자체가 꼬여 있어요, 좀. 차분한 본캐는 잠시 안녕하시고 내면에 봉인해뒀던 그의 진정한 모습을 만나볼 시간. 안녕하세요. 요들행님 가수 동진입니다. 무대를 지배하는 귀여운 카리스마의 소유자. 대한민국 요들계를 접수한 해피바이러스. 마주한 사람들의 간증이 끊이질 않는 요들릉의 본좌 요들행님. 원래는 내성적이었는데요. 요들송을 하면서 흥이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들송을 부르면 저도 모르게 막 신나서 부르는 거예요. 요들은 한마디로 행복이 된 거예요. 저한테는 요들은 행복이다. 목동들이 가축을 치며 불렀다는 알프스의 전통 민요 요들. 요들의 이후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중독적인 창법으로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다. 제가 처음 접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요. 토요일 날 김홍철과 친구들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보고 요들에게 흠뻑 빠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오프라인으로 동네마다 다니면서 서점하고 레코드 가게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겨우 그러니까 책 한 권, 그 당시엔 테이프였거든요. 네, 테이프 하나를 구해서 하루 종일 저녁부터 따라 했는데요. 이제 어머니께서 문을 열고 야 이놈아 왜 오늘 하루 종일 울고 그러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내가 하루 종일 우는 것처럼 연습을 했구나. 독학으로 갈고 닦은 요들 실력. 어디 한번 제대로 감상해 볼까요?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한 나의 인생길 마음속에 슬픈 걱정 둘 곳이 없어 내 인생은 나의 것 행운 깃드니 즐거움과 안락함이 함께하리라 오라라레리오레리오레리오레리오레리 이야라로또 오라라오또 오라라오레뚜리 오라라레리오레리오레리오레리 이야라로또 오라라오또 알로에 연습하면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안 되죠. 뭐 저 정도 하려면 상당한 어떤 노력과 그리고 타고나야죠. 재수 없나요? 네. 근데 연습하면 웬만하면 다 됩니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해야죠. 타고나신 분들은 조금 작게 하더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요들행님 따라잡기 과연 가능할까? 어서오세요. 요들 경력 6개월 차. 잘 지내셨습니까? 틈틈이 요들을 배우고 있다는 요들 새내기 김혜경 씨와 함께하는 시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들은 호기심. 어릴 때 이제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리틀 엔젤스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요들송 할 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했고 이제 나이 들어가는
이제 손자 손녀들하고 같이 노래를 한번 불러봤으면 해서 요들송을 배우게 됐어요. 기초 발성 초보자 1번 입장에서 생요들 요들 해보겠습니다. 어디 한번 경험해볼까? 자, 준비하시고 포인트는 가슴이죠. 가슴 소리. 요들의 기본은 단단한 저음인 가슴소리 진흉성과 높은 가성인 머릿소리 가두성. 이렇게. 흉성과 가성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 이 과정에서 노래를 끊이지 않고 부르기 위해서 흉복식 호흡을 사용한다. 이 과정을 편안하게 할 수 있기까지 조금씩 속도를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요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리가 안 내려야죠. 끝까지. 숨 차요. 숨 차죠. 조금 느리게 해가지고. 예. 부르면 재밌어요. 즐겁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밖에 산에 이렇게 한 번씩 등산을 가거나 뭐 이럴 때 요들송을 연습한다고 그냥 흥얼흥얼 하면서 이래 하면 주위에서 막 좀 쳐다봐요. 쳐다보면서 뭐 이렇게 신기한 듯이 보고 하니까 저도 신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한 번씩 안 되는 음이지만 해보고 해요. 그래서 제가 박치라서 반주 있으면 잘 못 하는데 혼자 부를 때는 제멋대로 잘 부릅니다. 예.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뒤엔 요들 잠시 감상해볼까요? 저르네 새빨간 날핀 로제 이슬 먹고 피어 있는 곳 우드리리요 우드리리 우드리리요 우드리리 우드리리요 우드리리 아니라 제가 한 가지 확실한 부분은 요돌송을 옆에서 같이 부르면 그분 입꼬리가 올라가서 즐거워지세요. 그래서 요돌송은 아이들이 해도 좋고 어른들이 해도 좋고 해서 좋은데 이 요돌송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려지고 보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짜릿한 첫 만남으로부터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요들 행님의 요들 사랑. 그에게 요들은 이제 단순한 음악이 아닌 삶의 전환점이자 인생의 동반자이다. 애착이 둘 다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50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학교에서 봤을 때는 또 싫어할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커피가 70이라고 하고 또 요들에서 봤을 때는 요들이 70이라고 하는데 50대 50으로 이 요들 부분도 상당히 많이 애착이 가는 부분인데요. 그 학생들에게 커피도 아주 또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가르칠 것이고 또 요들도 들려주고 해서 두 가지를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습니다. 그윽한 커피향으로 한 번, 신나는 요들링으로 또 한 번. 세상에 무한한 행복을 전하는 요들 행님 박상철 씨. 본캐와 부캐 사이를 오가는 그의 즐거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요들 즐겨보세요. 요레이디 요레이디 요레이디. 정성으로 맛있게 끓여낸 한 끼. 고단한 청춘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든든한 김치찌개 한 그릇. 싸고 맛있고 밥도둑입니다. 4명이서 먹었는데 얼마 안 나가지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가성비, 가심비 다 잡은 김치찌개. 지금 맛보실까요? 제주시 원도심에 최근 특별한 가게가 생겼습니다. 문을 열기 전 준비가 한창인데요. 육수를 끓이고 온갖 채소와 밑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문을 연 지 한 달 남짓된 따끈따끈한 식당. 특별한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저희 인하로 사회적 협동조합과 청년문간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년 여름부터 교류를 하였습니다. 교류 과정에서 청년들이 길을 살려주어야겠다라는데 동의하고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다. 청년들이 밥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 드려야겠다라는 의미에서 청년문간 밥상 4호점을 제주도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밥상 문간은 서울을 제외하고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에 문을 열었는데요. 청년들을 응원하고 밥 한 끼 편히 먹을 수 있도록 단돈 3,00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일을 하면 좋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청년의 고독사라는 안타까운 이제 그 일을 접하게 되면서 그래 우선 우리 청년들이 밥 먹고 힘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식당을 열게 되었고요. 몇 년 전에 그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그 청년분이 굶주림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보셨던 한 수녀님께서 청년들 중에서도 식사를 잘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걸 처음 자각하시고 그렇다면 청년들이 부담 없이 마음껏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청년들을 위한 식당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 주시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참 좋은 생각이라는 데 공감이 되어서 저희 신부님들과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드디어 11시 오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김치찌개에 다양하게 부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면살이랑 스팸 하나 추가해가지고 17,000원.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정도 가격대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거의 없어가지고 도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방이 바빠질 차례입니다. 돼지고기는 아낌없이 넣어주고요. 어묵과 두부 등 부재료도 푸짐하게 넣어주시네요. 남는 게 있으실까요? 미리 맛있게 볶아둔 김치와 육수를 넣어주고 팔팔 끓여주면 청년 밥상 문간표 김치찌개 완성! 주방을 포함해 직원이 2분이다 보니 대부분 매장은 셀프로 운영이 됩니다. 그나저나 김치찌개 맛은 어떠세요? 가격이 저렴해서 혹시나 했는데 다들 맛있게 드시는 것 같죠? 진짜 잔데도 이거 9,000원 만 원 하거든요. 진짜 맛은 좋은 것 같아요. 맛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저도 많이 먹는 편인데 한 끼 식사 충분한 것 같습니다. 반찬은 셀프. 직접 조리한 달걀 후라이도 인기 만점이고요. 무엇보다 돌아서면 배고픈 청년들을 위해 밥은 무한 리필입니다. 6년 전에 식당을 시작할 때는 원가가 3,000원보다는 낮았지만 지금은 이제 3,000원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영리를 목적으로 식당을 열었던 게 아니라 저희의 취지에 공감해 주시는 이제 여러 후원자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의 도움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르는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일반 식당들도 문을 닫는 요즘 저렴한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건 후원자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쌀이나 김치 등 다양한 식재료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직접 돈을 기부하거나 정성을 더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 누구나 다 동참이 가능하시고요.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기가 살아서
더욱 열심히 미래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렇게 봉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저희 식당에 오셔서 도와주신다면 저희 식당 운영하는 데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초기라 직원도 자원봉사자도 많지 않아 빠듯하게 운영되고 있는데요. 누군가를 위한 따뜻한 한 끼에 더 많은 마음이 모아지길 바라봅니다. 네, 바쁠 때는 정신이 없지만 네,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소중한 한 끼가 되니까요.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11시부터 오후 3시. 딱 하루 4시간 운영되는 청년 밥상문간 식당. 짧고 분주한 시간이 어느새 지나갔네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준다면 좀 더 길게 오래 운영될 수 있겠죠? 서울에 있는 1, 2, 3호점 같은 경우에는 낮 장사하고 저녁 장사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4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한 지 채 한 달밖에 안 됐고요. 앞으로 손님들이 찾아주시는 상황을 보면서 저녁 장사도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밥심이 있어야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단돈 3,000원. 정성으로 끓여낸 따뜻한 한 끼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좋겠네요. 서울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생기는 날까지 청년 밥상문간 응원합니다.